안녕하세요. 소방곰탱이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소방 완비와 방염 관련 업무를 15년째 하고, 그리고 현재에도 실무로 일을 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현재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실무를 뛰면서 느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 관련된 매장들을 창업하시는 또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준비 자료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소규모부터 시작하여 큰 대형 영업장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영업주분들이나 인테리어 관계자들이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큰 대형 영업장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영업주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나 실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소방 관련 업체를 한 곳에서 여러 곳까지 협력업체로 두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월할 것이지만, 소규모 영업장의 영업주분들 중 몇몇 분들은 이 소방 완비에 관련된 경험이 적거나 전혀 경험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소방에 관련되어 미리미리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미리 파악 못하신 채 공사를 하시다가 공사 막바지나 공사 완료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소소하게 수정해야 할 것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벽을 일부 허물어야 한다던가 문 사이즈를 바꿔야 한다던가 완료되어 있는 마감재를 바꿔야 한다던가의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 자재비 등은 물론이고 그 수정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준비했었던 영업 시작일이 늦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영업주분들이나 인테리어 분들이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참고하시어 관련된 업종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업종을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인수하셔서 새로 리모델링 하시려는 분들 모두 꼭 시청하셔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면적에 관하여서나 목재의 방염에 관하여서나 소방시설에 관하여서나 통로 폭등에 관하여서나 다뤄야 할 주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이 모든 것을 담는다면 보시는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한 영상에 최대한 많은 양을 담기보다는 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올 때 본인의 업장이나 매장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며, 또 위에서 말씀드린 불행이 생기는 경제적, 시간적 피해들을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소방 완비, 즉 완비증명서가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어떤 분들은 이걸 소방필증이라고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필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염필증도 있고 완비증명서도 있고 건축소방에 관한 필증도 있고, 그래서 소방필증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소방서에서나 현장에서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완비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완비증명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비증명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완비증명서는 소방서에서 이 가게, 이 매장에 대해서는 갖추고 있어야 할 적절한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이 완전히 비치가 되어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정해주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가 왜 필요하냐면 가게나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영업 등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관련된 기관으로 가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시청이나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 매장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발급해주는
지금 보이시는 완비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매장이면 그 완비증명을 가지고 오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완비증명을 가지고 와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즉 안전을 위해서라도 받으면 좋지만 특정 매장 등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이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이야기한 관할구청이나 시청 등은 어떤 매장 등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완비증명을 요구하느냐? 이 완비증명이 필요한 매장, 업종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완비증명이 필요한 매장, 업종 등을 알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중이용업소라는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이 다중이용업소라는 문구를 종종 뉴스나 매스컴,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시기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중이용업소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법에 다중이용업소라고 지정된 업종 매장들이 바로 완비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 소방법에 다중이용업소라고 지정되지 않은 업종이나 매장이라면 당연히 그 업종 매장 등은 완비증명이 없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소리겠지요. 그럼 소방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많아요. 먼저 세 종류의 음식점 계열입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갑니다. 단 이 세 가지 종류의 음식점 계열은 층수에 관련된 그리고 면적에 관련된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갑니다. 즉,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음식점 계열의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비디오방, 요새는 비디오방이 이제 없고 멀티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갑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탕, PC방, 오락실,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현재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시설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붙어서 해당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장의 층이나 면적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올려지는 영상들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소방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